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몸이 더 가벼워질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작은 고민이 바로 건강한 삶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첫걸음에 따뜻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과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는 저희의 작은 기도가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과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 아침 식사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혈당 그래프가 춤을 추고 결국 우리의 허리둘레를 결정짓기 때문이죠. 어떤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와 포만감을 가득 채워주어 다른 음식에 대한 탐닉을 막아줍니다. 놀랍게도 이는 최근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는 삭센다나 이고비 같은 주사제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 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천연 식욕 억제제인 셈이죠. 하지만 반대로 아침 식탁에 올리는 순간 우리의 다이어트 결심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제가 비만과 건강에 대해 깊이 파고들면서 이 4가지 음식만큼은 아침에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시리얼과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아침 대용으로 선택하시죠. 저 역시 직접 시리얼을 먹고 혈당을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시리얼이 혈당을 무섭게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광고에서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일시적인 각성 효과는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리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후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본가들은 아이들 노동자의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깝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줄여 더 오래 일을 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시리얼입니다. 곡물을 압착하고 설탕 범벅을 만들어 우유만 부으면 5분 만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 노동자를 더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완벽한 발명품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영양가 높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리얼은 바삭한 식감을 위해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단백질이나 오트밀을 추가한 제품도 있지만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설탕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시리얼과 우유의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리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빵, 떡, 면,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정제란 영양소가 풍부한 껍질은 다 벗겨내고 하얗고 부드러운 속살만 남겼다는 뜻입니다. 통밀을 곱게 갈아 빵과 면을 만들고 현미를 여러 번 깎아내어 백미로 거기서 더 갈아 떡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섬유질과 각종 영양소는 모두 파괴되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완충장치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결과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져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드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피해야 할 두 번째는 공복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아침 커피 한 잔 없이는 잠을 깰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우리 몸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커피만 마셨을 뿐인데
혈당과 혈압이 소폭 상승하는 경험 해보셨나요? 이는 커피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급격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밤새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켰던 부교감신경의 시대가 가고 아침이 되면 서서히 교감신경이 깨어나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카페인이 들어오면 마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처럼 교감신경을 순식간에 흥분시킵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입이 마르고 심장이 뛰고 동공이 커지며 잠이 확 깨는 느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침에는 찬물이나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커피 없이는 화장실 가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는 식사를 충분히 하신 후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합니다. 디카페인 커피에도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므로 카페인의 부작용 없이도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수프, 누룽지, 미숫가루처럼 목 넘김이 쉬운 음식, 즉 유동식입니다. 바쁜 아침에 후루룩 마시고 나가기 편해 많은 분들이 찾지만 건강한 성인의 아침 식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동식은 본래 위장관 수술을 받아 소화 기능이 극도로 떨어진 환자들이 회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위장이 건강한 사람이 굳이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씹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뇌에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소화가 너무 빨라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후루룩 먹는 음식은 혈당도 후루룩 올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오트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기리를 그대로 불려서 먹거나 그릭 요거트에 밤새 불려 먹는 오버나이트 오트밀은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훌륭한 아침 식사입니다. 하지만 먹기 편하게 곱게 갈아 음료 형태로 만든 제품은 이미 영양소가 파괴되고 흡수가 빨라진 상태이므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닌 한 끼 식사용 음료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아침 식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침에 샐러드를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채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단백질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원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쉬운데 아침부터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은 호르몬과 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며 칼로리에 비해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셋째,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높은 포만감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은 장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해줍니다. 아침에 먹기 좋은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단연 달걀입니다. 달걀은 비타민C와 섬유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품고 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아 혈당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콜린입니다. 콜린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 치매 예방과 수험생의 집중력 향상에 좋고 체지방 분해를 돕는 효과까지 있어 다이어트에도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지만 달걀은 참 신기한 식품입니다. 노른자 속에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과 함께 오히려 낮추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2-3개 정도는 걱정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도 약으로 조절이 되고 있다면 하루 2개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약 없이 식단으로만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분이라면 하루 1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추천 식품은 콩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콩에 포함된 당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항성 전분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콩은 두부, 비지, 무가당 두유, 나토, 청국장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이보다 더 좋은 아침 식재료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유당이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빠져나가고 단백질 함량은 농축됩니다. 적은 양을 먹어도 풍부한 유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이죠. 그릭 요거트를 고를 때는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 가급적 5g 이하로 낮고 지방 함량도 3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샘 근무나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식단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은 다이어트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죠. 이런 분들은 퇴근 후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주는 식사가 좋습니다. 찐 달걀, 스크램블 에그 또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섞어 먹는 간편한 식사를 추천합니다. 토마토에 모차렐라 치즈를 곁들여 먹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원래는 식사 후 4시간 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야간 근무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규칙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식사 후 1~2시간의 소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간단한 아침을 드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바로 주무신 뒤 일어나서 먹는 첫 끼니를 건강한 아침 식사로 챙기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정말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찔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습관에 있습니다. 첫째, 아무 때나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인슐린도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만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시로 간식을 먹으면 인슐린은 쉴 틈 없이 분비되고 결국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과 아무 때나 먹는 사람은 몸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둘째, 아무 때나 자는 습관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어린이에게는 성장을, 어른에게는 지방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다이어트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새벽 늦게 잠드는 사람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최소 7시간 반 정도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를 포함하여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내장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생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은 건강한 몸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운동 역시 다이어트의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 투자로 1시간 운동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 나이살이 찐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체형 유지가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과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과거의 식습관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고 운동을 전혀 안 하는 분들은 마른 비만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근육이 부족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운동은 식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식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식전 공복 운동은 체지방을 태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육량이 충분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부족한 마른 비만이나 당뇨 환자가 공복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근 손실이 오거나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사를 충분히 하신 뒤 식후에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특히 식후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 라는 자극적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걷기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 잠드는 습관은 혈당을 올리고 지방을 축적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치솟던 혈당이 안정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확인한 결과입니다. 걷기가 익숙해지고 체력이 붙었다면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도전해 볼 시간입니다. 헬스장에서 어떤 사람이 전속력으로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HIIT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운동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렸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운동법은 우리 인류의 진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원시 시대 조상들은 평화롭게 쉬다가도 사냥감을 발견하거나 맹수를 만나면 전속력으로 달려야 했습니다. 강렬한 활동과 휴식이 반복되는 삶이었죠. 하지만 현대인은 하루 종일 편안한 환경 속에서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HIIT는 이러한 현대인의 망가진 대사 시스템을 깨우고 우리 몸을 원시시대의 강력한 엔진으로 되돌리는 운동법입니다. HIIT의 가장 큰 장점은 애프터번 효과입니다. 단 10에서 15분의 운동으로 운동이 끝난 후에도 반나절 이상 지방을 계속 태우는 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제자리 뛰기, 실내 자전거, 달리기 등 어떤 운동에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닝머신에서 1분은 속도 7로 빠르게 걷고 다음 1분은 속도 5로 천천히 걷는 것을 10분만 반복해도 엄청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드는 최고의 생활 습관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앉아있지 말고 움직이세요. 유자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현대인은 너무 오래 앉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둘째, 당독소 줄이기입니다. 당독소는 굽거나 튀긴 음식에 많이 생성됩니다. 삶거나 데친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건강한 조리 습관을 기르세요. 셋째, 간헐적 단식을 올바르게 실천하세요. 간헐적 단식은 무작정 아침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먹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그 외의 공복 시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저녁을 굶는 방식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계획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몸이 더 가벼워질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작은 고민이 바로 건강한 삶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첫걸음에 따뜻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과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는 저희의 작은 기도가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과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 아침 식사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혈당 그래프가 춤을 추고 결국 우리의 허리둘레를 결정짓기 때문이죠. 어떤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와 포만감을 가득 채워주어 다른 음식에 대한 탐닉을 막아줍니다. 놀랍게도 이는 최근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는 삭센다나 이고비 같은 주사제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 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천연 식욕 억제제인 셈이죠. 하지만 반대로 아침 식탁에 올리는 순간 우리의 다이어트 결심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제가 비만과 건강에 대해 깊이 파고들면서 이 4가지 음식만큼은 아침에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시리얼과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아침 대용으로 선택하시죠. 저 역시 직접 시리얼을 먹고 혈당을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시리얼이 혈당을 무섭게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광고에서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일시적인 각성 효과는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리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후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본가들은 아이들 노동자의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깝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줄여 더 오래 일을 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시리얼입니다. 곡물을 압착하고 설탕 범벅을 만들어 우유만 부으면 5분 만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 노동자를 더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완벽한 발명품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영양가 높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리얼은 바삭한 식감을 위해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단백질이나 오트밀을 추가한 제품도 있지만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설탕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시리얼과 우유의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리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빵, 떡, 면,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정제란 영양소가 풍부한 껍질은 다 벗겨내고 하얗고 부드러운 속살만 남겼다는 뜻입니다. 통밀을 곱게 갈아 빵과 면을 만들고 현미를 여러 번 깎아내어 백미로 거기서 더 갈아 떡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섬유질과 각종 영양소는 모두 파괴되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완충장치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결과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져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드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피해야 할 두 번째는 공복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아침 커피 한 잔 없이는 잠을 깰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우리 몸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커피만 마셨을 뿐인데 혈당과 혈압이 소폭 상승하는 경험 해보셨나요? 이는 커피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급격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밤새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켰던 부교감신경의 시대가 가고 아침이 되면 서서히 교감신경이 깨어나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카페인이 들어오면
마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처럼 교감신경을 순식간에 흥분시킵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입이 마르고 심장이 뛰고 동공이 커지며 잠이 확 깨는 느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침에는 찬물이나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커피 없이는 화장실 가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는 식사를 충분히 하신 후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합니다. 디카페인 커피에도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므로 카페인의 부작용 없이도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수프, 누룽지, 미숫가루처럼 목 넘김이 쉬운 음식, 즉 유동식입니다. 바쁜 아침에 후루룩 마시고 나가기 편해 많은 분들이 찾지만 건강한 성인의 아침 식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동식은 본래 위장관 수술을 받아 소화 기능이 극도로 떨어진 환자들이 회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위장이 건강한 사람이 굳이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씹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뇌에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소화가 너무 빨라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후루룩 먹는 음식은 혈당도 후루룩 올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오트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기리를 그대로 불려서 먹거나 그릭 요거트에 밤새 불려 먹는 오버나이트 오트밀은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훌륭한 아침 식사입니다. 하지만 먹기 편하게 곱게 갈아 음료 형태로 만든 제품은 이미 영양소가 파괴되고 흡수가 빨라진 상태이므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닌 한 끼 식사용 음료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아침 식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침에 샐러드를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채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단백질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원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쉬운데 아침부터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은 호르몬과 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며 칼로리에 비해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셋째,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높은 포만감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은 장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해줍니다. 아침에 먹기 좋은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단연 달걀입니다. 달걀은 비타민C와 섬유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품고 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아 혈당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콜린입니다. 콜린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 치매 예방과 수험생의 집중력 향상에 좋고 체지방 분해를 돕는 효과까지 있어 다이어트에도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지만 달걀은 참 신기한 식품입니다. 노른자 속에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과 함께 오히려 낮추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2-3개 정도는 걱정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도 약으로 조절이 되고 있다면 하루 2개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약 없이 식단으로만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분이라면 하루 1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추천 식품은 콩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콩에 포함된 당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항성 전분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콩은 두부, 비지, 무가당 두유, 나토,
청국장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이보다 더 좋은 아침 식재료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유당이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빠져나가고 단백질 함량은 농축됩니다. 적은 양을 먹어도 풍부한 유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이죠. 그릭 요거트를 고를 때는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 가급적 5g 이하로 낮고 지방 함량도 3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샘 근무나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식단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은 다이어트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죠. 이런 분들은 퇴근 후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주는 식사가 좋습니다. 찐 달걀, 스크램블 에그 또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섞어 먹는 간편한 식사를 추천합니다. 토마토에 모차렐라 치즈를 곁들여 먹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원래는 식사 후 4시간 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야간 근무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규칙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식사 후 한두 시간의 소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간단한 아침을 드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바로 주무신 뒤 일어나서 먹는 첫 끼니를 건강한 아침 식사로 챙기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정말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찔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습관에 있습니다. 첫째, 아무 때나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인슐린도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만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시로 간식을 먹으면 인슐린은 쉴 틈 없이 분비되고 결국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과 아무 때나 먹는 사람은 몸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둘째, 아무 때나 자는 습관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어린이에게는 성장을, 어른에게는 지방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다이어트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새벽 늦게 잠드는 사람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최소 7시간 반 정도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를 포함하여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내장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생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은 건강한 몸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운동 역시 다이어트의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 투자로 1시간 운동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 나이살이 찐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체형 유지가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과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과거의 식습관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고 운동을 전혀 안 하는 분들은 마른 비만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근육이 부족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운동은 식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식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식전 공복 운동은 체지방을 태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육량이 충분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부족한 마른 비만이나 당뇨 환자가 공복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근 손실이 오거나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사를 충분히 하신 뒤 식후에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특히 식후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 라는 자극적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걷기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 잠드는 습관은 혈당을 올리고 지방을 축적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치솟던 혈당이 안정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확인한 결과입니다. 걷기가 익숙해지고 체력이 붙었다면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도전해 볼 시간입니다. 헬스장에서 어떤 사람이 전속력으로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HIIT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운동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렸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운동법은 우리 인류의 진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원시 시대 조상들은 평화롭게 쉬다가도 사냥감을 발견하거나 맹수를 만나면 전속력으로 달려야 했습니다. 강렬한 활동과 휴식이 반복되는 삶이었죠. 하지만 현대인은 하루 종일 편안한 환경 속에서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HIIT는 이러한 현대인의 망가진 대사 시스템을 깨우고 우리 몸을 원시시대의 강력한 엔진으로 되돌리는 운동법입니다. HIIT의 가장 큰 장점은 애프터번 효과입니다. 단 10에서 15분의 운동으로 운동이 끝난 후에도 반나절 이상 지방을 계속 태우는 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제자리 뛰기, 실내 자전거, 달리기 등 어떤 운동에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닝머신에서 1분은 속도 7로 빠르게 걷고 다음 1분은 속도 5로 천천히 걷는 것을 10분만 반복해도 엄청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드는 최고의 생활 습관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앉아있지 말고 움직이세요. 유자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현대인은 너무 오래 앉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둘째, 당독소 줄이기입니다. 당독소는 굽거나 튀긴 음식에 많이 생성됩니다. 삶거나 데친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건강한 조리 습관을 기르세요. 셋째, 간헐적 단식을 올바르게 실천하세요. 간헐적 단식은 무작정 아침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먹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그 외의 공복 시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저녁을 굶는 방식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계획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몸이 더 가벼워질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작은 고민이 바로 건강한 삶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첫걸음에 따뜻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과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는 저희의 작은 기도가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과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 아침 식사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혈당 그래프가 춤을 추고 결국 우리의 허리둘레를 결정짓기 때문이죠. 어떤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와 포만감을 가득 채워주어 다른 음식에 대한 탐닉을 막아줍니다. 놀랍게도 이는 최근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는 삭센다나 이고비 같은 주사제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 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천연 식욕 억제제인 셈이죠. 하지만 반대로 아침 식탁에 올리는 순간 우리의 다이어트 결심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제가 비만과 건강에 대해 깊이 파고들면서 이 4가지 음식만큼은 아침에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시리얼과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아침 대용으로 선택하시죠. 저 역시 직접 시리얼을 먹고 혈당을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시리얼이 혈당을 무섭게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광고에서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일시적인 각성 효과는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리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후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본가들은 아이들 노동자의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깝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줄여 더 오래 일을 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시리얼입니다. 곡물을 압착하고 설탕 범벅을 만들어 우유만 부으면 5분 만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 노동자를 더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완벽한 발명품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영양가 높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리얼은 바삭한 식감을 위해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단백질이나 오트밀을 추가한 제품도 있지만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설탕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시리얼과 우유의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리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빵, 떡, 면,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정제란 영양소가 풍부한 껍질은 다 벗겨내고 하얗고 부드러운 속살만 남겼다는 뜻입니다. 통밀을 곱게 갈아 빵과 면을 만들고 현미를 여러 번 깎아내어 백미로 거기서 더 갈아 떡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섬유질과 각종 영양소는 모두 파괴되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완충장치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결과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져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드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피해야 할 두 번째는 공복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아침 커피 한 잔 없이는 잠을 깰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우리 몸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커피만 마셨을 뿐인데 혈당과 혈압이 소폭 상승하는 경험 해보셨나요? 이는 커피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급격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밤새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켰던 부교감신경의 시대가 가고 아침이 되면 서서히 교감신경이 깨어나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카페인이 들어오면 마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처럼 교감신경을 순식간에 흥분시킵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입이 마르고 심장이 뛰고 동공이 커지며 잠이 확 깨는 느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침에는 찬물이나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커피 없이는 화장실 가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는 식사를 충분히 하신 후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합니다. 디카페인 커피에도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므로 카페인의 부작용 없이도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수프, 누룽지, 미숫가루처럼 목 넘김이 쉬운 음식, 즉 유동식입니다. 바쁜 아침에 후루룩 마시고 나가기 편해 많은 분들이 찾지만 건강한 성인의 아침 식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동식은 본래 위장관 수술을 받아 소화 기능이 극도로 떨어진 환자들이 회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위장이 건강한 사람이 굳이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씹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뇌에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소화가 너무 빨라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후루룩 먹는 음식은 혈당도 후루룩 올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오트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기리를 그대로 불려서 먹거나 그릭 요거트에 밤새 불려 먹는 오버나이트 오트밀은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훌륭한 아침 식사입니다. 하지만 먹기 편하게 곱게 갈아 음료 형태로 만든 제품은 이미 영양소가 파괴되고 흡수가 빨라진 상태이므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닌 한 끼 식사용 음료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아침 식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침에 샐러드를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채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단백질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원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쉬운데 아침부터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은 호르몬과 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며 칼로리에 비해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셋째,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높은 포만감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은 장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해줍니다. 아침에 먹기 좋은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단연 달걀입니다. 달걀은 비타민C와 섬유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품고 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아 혈당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콜린입니다. 콜린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 치매 예방과 수험생의 집중력 향상에 좋고 체지방 분해를 돕는 효과까지 있어 다이어트에도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지만 달걀은 참 신기한 식품입니다. 노른자 속에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과 함께 오히려 낮추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2-3개 정도는 걱정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도 약으로 조절이 되고 있다면 하루 2개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약 없이 식단으로만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분이라면 하루 1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추천 식품은 콩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콩에 포함된 당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항성 전분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콩은 두부, 비지, 무가당 두유, 나토, 청국장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이보다 더 좋은 아침 식재료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유당이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빠져나가고 단백질 함량은 농축됩니다. 적은 양을 먹어도 풍부한 유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이죠. 그릭 요거트를 고를 때는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 가급적 5g 이하로 낮고 지방 함량도 3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샘 근무나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식단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은 다이어트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죠. 이런 분들은 퇴근 후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주는 식사가 좋습니다. 찐 달걀, 스크램블 에그 또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섞어 먹는 간편한 식사를 추천합니다. 토마토에 모차렐라 치즈를 곁들여 먹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원래는 식사 후 4시간 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야간 근무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규칙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식사 후 1~2시간의 소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간단한 아침을 드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바로 주무신 뒤 일어나서 먹는 첫 끼니를 건강한 아침 식사로 챙기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정말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찔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습관에 있습니다. 첫째, 아무 때나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인슐린도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만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시로 간식을 먹으면 인슐린은 쉴 틈 없이 분비되고 결국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과 아무 때나 먹는 사람은 몸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둘째, 아무 때나 자는 습관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어린이에게는 성장을, 어른에게는 지방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다이어트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새벽 늦게 잠드는 사람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최소 7시간 반 정도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를 포함하여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내장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생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은 건강한 몸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운동 역시 다이어트의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 투자로 1시간 운동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 나이살이 찐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체형 유지가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과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과거의 식습관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고 운동을 전혀 안 하는 분들은 마른 비만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근육이 부족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운동은 식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식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식전 공복 운동은 체지방을 태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육량이 충분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부족한 마른 비만이나 당뇨 환자가 공복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근 손실이 오거나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사를 충분히 하신 뒤 식후에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특히 식후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 라는 자극적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걷기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 잠드는 습관은 혈당을 올리고 지방을 축적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치솟던 혈당이 안정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확인한 결과입니다. 걷기가 익숙해지고 체력이 붙었다면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도전해 볼 시간입니다. 헬스장에서 어떤 사람이 전속력으로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HIIT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운동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렸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운동법은 우리 인류의 진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원시 시대 조상들은 평화롭게 쉬다가도 사냥감을 발견하거나 맹수를 만나면 전속력으로 달려야 했습니다. 강렬한 활동과 휴식이 반복되는 삶이었죠. 하지만 현대인은 하루 종일 편안한 환경 속에서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HIIT는 이러한 현대인의 망가진 대사 시스템을 깨우고 우리 몸을 원시시대의 강력한 엔진으로 되돌리는 운동법입니다. HIIT의 가장 큰 장점은 애프터번 효과입니다. 단 10에서 15분의 운동으로 운동이 끝난 후에도 반나절 이상 지방을 계속 태우는 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제자리 뛰기, 실내 자전거, 달리기 등 어떤 운동에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닝머신에서 1분은 속도 7로 빠르게 걷고 다음 1분은 속도 5로 천천히 걷는 것을 10분만 반복해도 엄청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드는 최고의 생활 습관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앉아있지 말고 움직이세요. 유자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현대인은 너무 오래 앉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둘째, 당독소 줄이기입니다. 당독소는 굽거나 튀긴 음식에 많이 생성됩니다. 삶거나 데친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건강한 조리 습관을 기르세요. 셋째, 간헐적 단식을 올바르게 실천하세요. 간헐적 단식은 무작정 아침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먹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그 외의 공복 시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저녁을 굶는 방식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계획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몸이 더 가벼워질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작은 고민이 바로 건강한 삶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첫걸음의 따뜻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과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는 저희의 작은 기도가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과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 아침 식사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혈당 그래프가 춤을 추고 결국 우리의 허리둘레를 결정짓기 때문이죠. 어떤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와 포만감을 가득 채워주어
다른 음식에 대한 탐닉을 막아줍니다. 놀랍게도 이는 최근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는 삭센다나 이고비 같은 주사제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 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